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학개론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10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설비 문제는 이 정도 일단은 보고 가시면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1종, 2종, 3종이 있을 때 여기 급기가 있고 배기가 있다 그랬죠. 그죠? 급기는 넣어주는 거, 배기는 빼주는 거. 그럼 1종 급기는 기계가 하고 배기도 기계가 하고 그죠? 2종은 기계와 자연이고 3종은 거꾸로라고 했죠. 맞나요? 그럼 이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게 요 방식이다 라고 했었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연급기와 기계배기다 라고 하면은 우린 몇 종을 가져가야 됩니까? 당연히 2종을 가져가야죠. 3종 그죠? 3종을 가져가야죠.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이 문제는. 그리고 109번 보세요. 기계배기와 기계급기래요. 그럼 기계배기와 기계급기니까 기계로 넣어주고 기계로 빼주고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기계를 달아놓는 거니까 1종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절대 4종은 답으로 찍으시면 안 돼요. 제가 가르쳐 드린 적도 없고 그죠? 4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죠? 110번. 화재 초기에 이어서 화재실의 내압을 낮춘대요. 화재실의 내압을 낮추려면 화재실에서 뭔가 빼줘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배출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급기에 대한 개념은 전혀 어디에도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연기를 다른 구획으로 누출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수하며 연기 확산을 방지하여 흡인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그죠? 자, 지금 여기 갔을 때 방연수직벽이나 접어올린 천장. 자, 이거는 배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냥 설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연기를 원활하게 모아줄 수 있는 설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같이 들어가는 일반적인 재현 방식은 그랬죠? 자, 몇 종이에요? 3종이죠. 그죠? 자, 스모크 타워 재현 방식은 뭐예요? 얘가 달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재현? 자연 재현. 맞죠, 여러분들? 오케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 같이 보시고요. 자, 111번 우리 같이 볼까요? 다음 중 재현설비 구획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을. 자, 복도와 거실은 따로 구획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호재현 구획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각각이라고 요즘은 표현을 더 많이 해요. 같이 적어주십시오. 예전에는 상호라는 말을 기준에서 썼었는데 요즘은 각각이라고 개정이 돼서 쓰이니까 각각이라고 하나 더 적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상호, 각각, 결국 별도로 해줘라라는 거야. 재현 구획을. 아셨죠? 그래서 같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그 정도 알고 계시라 예전에 뭐를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면적은 얼마다? 1000이다. 길이 기준은 얼마다? 60m다. 근데 여기 지금 50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초과되면 안 된다. 112번. 하나의 재현구역의 면적은 그랬죠? 이거는 1000제곱. 근데 이런 풍속 기준은 외우지 마세요. 아셨죠? 이게 뭐냐면 나왔으니까 여기 배출기라는 게 있어요. 배출기. 이게 연기를 빼주는 애거든요. 그럼 들어와요. 그리고 나가겠죠. 그쵸? 연기가 들어오는 쪽은 15로 하래요. 근데 이제 여기 배연기, 배출기를 통하면 팬이 있기 때문에 우웅 하고 돌면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까지? 20까지. 20 이하로 여러분들 해주래요. 그러니까 15에 22 하셨죠? 거치고 난 다음에 더 빨라지는 거예요. 15에 20. 됐죠? 그리고 면적 1000 뭐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고 113번. 자, 이것도 보세요.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에서 재현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재현 구역이란 재현하고자 하는 계단실, 부속실. 그쵸? 여기다가 부속을 하는, 여기다가 우리가 급기라는 거죠. 급기. 그래서 실내에서 난 연기를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현 설비는 특별 피난 계단이나 그 부속실에 설치하는데 급기 댐퍼로 공기를 넣고, 그쵸? 여기다가 급기 댐퍼로 공기를 넣고, 배기 댐퍼로 연기를 배출하는 설비도 우리가 재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세 번째, 자, 여기 보세요.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이나 그 부속실은 공기를 가압하거나 방연하는 방식의 재현 설비를 하는데, 내부가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플랫 댐퍼가 작동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플랫 댐퍼가 뭐냐면 얘예요.
무슨 방지장치요? 과압방지장치. 그러니까 얘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여러분들 당연히 있어야지, 과압방지장치가. 맞죠? 그래서 이거 하나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동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작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돼요. 옛날 문제예요. 약간 옛날 문제입니다. 그죠? 유입공기 배출에서 제연 설비에 따른 배출은 거실 제연 설비가 설치돼 있고 거실 제연 설비의 뭐 배출량이 합하면 네, 읽어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고 114번. 자, 여기 뒤도 이제 참고 설치 내용 중 옳지 않은 거. 자, 지금 송수구죠. 근데 송수구는 누가 쓰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숨겨놨대. 말도 안 되는 거죠.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죠. 그죠? 65mm 쌍구형,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표지 이런 기준은 다 있죠. 자, 115번입니다. 연산 설비에서 배관 구경에 따른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 헤드의 수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구경에 따라 우리가 뭐 예를 들어 32mm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40 50, 65, 80. 그러니까 세부 설치 기준이 나오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만 시험 문제 직접적으로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1개, 2개, 옛날엔 나왔거든요. 이런 게 4개, 5개, 6개에서 10개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이 연살 같은 경우는 32mm는 헤드를 1개밖에 못 달아요. 40mm는 2개밖에 못 달고요. 50mm는 3개밖에 못 달고 65mm는 4개에서 5개를 달 수 있는데 지금 몇 개라고 되어 있습니까? 6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아셨죠? 자, 그리고 116번 보십시오. 지하구의 연소방지를 위한 것으로 연소방지 전용 헤드나 스프링클러 헤드를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해서 지하구의 화재를 방지하는 설비는 그랬어요. 뭐예요? 연방이죠. 연방. 그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로는 일단 이 정도로 제가 문제를 넣어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재난관리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재난관리법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난관리법 같은 경우는 기본 암기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도 몇 번 정리를 해드렸고 꼭 외워야 될 것들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뭐든지 간에 일단은 기출문제 나왔던 거 위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신출문제도 제가 이제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예상문제로 넣어놓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암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면 되는데 일단 1번에 가보면 존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존스의 재난에 분류해서 그 성격이 다른 하나는 그랬어요. 그럼 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한다? 자연이 있고, 맞습니까? 큰 대분류부터 볼까요? 그리고 준자연이 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인적 재난이 있었죠. 맞나요? 이렇게 3가지 재난이 있었죠. 근데 이제 자연 재난 같은 경우는 뭐 지구 물리학, 그리고 생물학, 해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구 물리학적 재난에는 지질, 지형, 기상. 지형, 기상.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 근데 지금 이제 문제에서 보면은 여기 뭐 산성화라던가 스모그, 사막화 이거 좀 오래 걸리는 것들 제가 다 어디 들어간다 그랬어요? 준자연. 자, 근데 이 세균 질병이나 또는 유독 이런 것들 뭐예요? 여기죠. 자연재난의 생물학적 재난. 그러니까 지금 그 분류 차지라는 거야. 성격이 다른 거.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류를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됐나요? 그래서 얘 혼자 자연재난의 그죠? 여기 갔을 때 생물학적 재난이다. 생물학적. 나머지는 다 준자연재난이다 라고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정답이 몇 번이에요? 그래서 3번이죠. 3번.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했을 때. 자, 2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존스의 재난 분류 중 생물학적 재해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게 짝져진 것은 방금 얘기했던 요거. 그럼 뭐 있어요? 유독. 그죠? 세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화산은 뭡니까? 지질.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산사태나 염수 토양은 지형. 그럼 생물학적 재해는 B, D, E 이렇게 찾아주시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죠? 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3번. 아네스에서 기후성 재난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아네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한다?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기본적으로 구분을 하더라. 맞습니까? 근데 자연재난과 이제 인적재난으로 구분을 했을 때 특히 자연재난에 가보면 3개씩 들어가 있는 게 있더라. 기후성과 지진성 재난이 있는데 맞죠? 그러니까 이 기후성 재난에는 태풍, 수해, 설해 이 3개가 기후죠. 이 3개가 기후고 그리고 지진에 가보면 뭐가 들어가요? 거기에 해일 그죠? 해일 그리고 지진 들어가고 화산 폭발 들어가죠. 옳지 않은 거 몇 번? 3번.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4번째. 다음 중 재난관리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그죠? 그럼 뭐 있어요? 이거 이제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혹시 이거 모르는 사람? 내가 이걸 아직 안 해왔다. 그거 너무한 거야, 여러분들. 너무한 거라고. 그건 내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 너무한 거야, 그거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그죠? 어서 경계. 됐습니까? 같이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 자, 5번 봅시다. 재난관리는 단계별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열거된 재난관리 활동 중 그 단계가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옛날에 재난관리 단계라고 해가지고 법적인 재난관리 단계 말고 재난관리론 이런 데서 이제 얘기하는 재난관리 단계가 예방부터 해서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많이 구분을 하는 게 시험 문제가 나왔다 그랬죠. 근데 요즘은 법 구분밖에 안 나와. 대부분 이제 법에서 구분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제가 4번 해설에다가 이 내용을 넣어놨어요.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재난관리 체계 정비, 위험성 분석 및 위험성 지도의 작성,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진행 요거는 다 무슨 단계예요? 예방 단계. 됐죠? 거기 4번째 가보면 비상 연락망과 통신망 정비 및 경보 시스템 구축. 맨날 이걸로 시험 문제 나왔었어. 얘 잘 나온다 그래. 옛날에 잘 나왔다 그랬죠. 얘가 무슨 단계예요? 대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6번. 재난관리 단계별 활동 내용에서 예방 단계에서 취해야 하는 활동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예방 단계에서 취하여야 하는 활동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집행, 안전점검, 안전문화 활동, 위험지도 작성 이런 것들 다 이제 예방 단계에서 실시하는데 이거 어디라고요? 맞습니까? 정답 몇 번? 3번. 다음 7번. 재난관리 단계에서 재난 발생 확률이 높아졌다. 재난 대비 훈련과 재난관리 표준화, 비상연락망과 통신망. 네, 끝났습니다. 대비 단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예전에 이렇게 대비 단계가 시험 문제가 잘 나왔어요. 8번. 재난관리 단계에서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활동으로 대응 활동을 얘기하는데 대응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행동은 재난 대응 계획을 미리 이제 실시하고 생필품 공급 및 피난처 제공하고 대응 단계입니다. 의약품, 생필품 제공하고 4번에 가보면 시설 복구나 남아있는 잔해물을 제거하는 단계는 무슨 단계다 이거? 복구. 뭐라고 여러분들? 복구. 됐죠? 네. 자, 됐습니다. 이런 것들 조금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근데 요즘은 어차피 이론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이론 중심으로 정리를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과거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풀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는 한 번 정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죠? 9번. 이건 최근까지도 나오죠. 하인리 도미노 이론 중 특이하게 2단계를 물어보고 1단계를 물어봤어요. 원래 1단계를 물어보고 2단계를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이나 유전적인 거 이런 결함이 먼저 나타난다 그랬죠.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가정에서 갖고 태어나는 그럼 이걸로 인해서 뭐가 생겨요? 개인적인 결함이 생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답은 2번이에요. 아셨죠? 이미 정답은 2번으로 바로 나온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타나요? 여기서 불완전한 상태.
이게 이제 직접적 원인이었고.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불완전한 상태. 그리고 얘가 뭘로 이어져요? 사고랑 재난.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미노라고 해가지고 하임리가 얘기하는 거고 1대 29대 300이라는 숫자도 알고 계시면 좋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정답 몇 번이에요? 그래서 2번이죠. 2번. 2번. 나와주면 땡큐죠. 우리 도미노 이론은 이제 다 정리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다음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이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그죠?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에 자, 요게 이제 목적에 들어가 있는데 4가지 단계가 들어가 있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그리고 제가 이것도 알고 계시라 그랬죠. 안전문화 활동이나 안전관리. 그죠? 이런 것도 이제 법에 들어간다. 목적에 들어간다. 그래서 목적에서 채워라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채우는 문제도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보통 소방법에서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11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자연재난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뭐 이거는 쭉 읽어보면 황사,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그죠? 세 번째, 화산활동. 여러분들 이 전염병은 무슨 재난이야? 사회재난이지. 맞습니까? 전염병은 사회재난이죠. 사회재난. 됐죠? 그래서 제가 해설에다가 요번에 바뀐 거 다중운집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구분 넣어놨으니까 꼭 한 번 더 보십시오. 이거는 무조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문제다. 구분하는 거. 다음 중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현상이 아닌 거 마찬가지죠. 이거 이제 법에서 그냥 고르는 거예요. 화산, 환경오염, 호우, 조수. 자, 조심하실 거. 환경오염은 뭐가 아니다. 자연재난이 아니다. 이거 누가? 사회. 그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지? 정답 2번. 다음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제가 1번 재난에 대한 정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해외재난의 정의, 대한민국 영역 아니죠. 아니죠. 어디요? 바깥이죠. 바깥. 그래서 일단 2번이 틀린 거고 요거는 정의로 꼭 보고 가셔라. 재난관리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우린 뭐라고 한다? 안전관리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게 몇 번이다? 2번이다. 2번이다. 자, 다음 1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난관리 주관기관 중 행안부 및 소방청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재난 및 사고. 자, 뭐밖에 없죠? 소방대상물. 이거 공동대응으로 바뀌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위험물, 대규모. 이거 그냥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산불은 산림청, 가스는 보통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중요시설은 대부분 이제 행안부에서 나선다. 근데 지금은 정부 중요시설 사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따로 없는데 일반적으로 정부 중요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청사 이런 데 얘기를 했을 때 보통 행안부에서 이제 주관기관이 된다. 그래서 이 주관기관은 개정이 대대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죠? 한 번 더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개정된 걸로 다시 한번 정리가 좀 필요해요. 아셨죠?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뒤쪽에 빵꾸노트 넣어놨잖아. 그 빵꾸노트에도 정리해놨으니까 나중에 저하고 같이 또 보시면 됩니다. 15번 재난법에서 긴급구조기관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 긴급구조기관은 우리가 청청서 있다 그랬죠? 청청서? 맞죠? 그래서 우리가 청본서 있고 맞나요? 해양일 때는 청청서 본부 없죠. 그죠? 정답 몇 번? 3번. 이건 너무 많이 풀었던 문제라 긴급구조기관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해설은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자, 1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긴급구조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이번엔 해당하는 거래요. 소방청 끝났죠. 그리고 소방본부, 소방서, 그죠? 그리고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그죠? 그리고 해양경찰서 이런 애들이 우리가 포함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정의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리고 17번 긴급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 좋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긴급구조에 대한 정의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고, 긴급구조란 재난시, 그죠? 재난시 우리가 이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어떤 응급조치, 인명구조 이런 긴급한 조치를 얘기한다. 그죠? 맞는 얘기죠. 이게 정의예요. 긴급구조기관이란 청본서, 오케이. 해양에서 발생했을 땐 청청서, 에이 잘못됐네. 그죠?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 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얘기한다 라고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정의에 가보면요. 그래서 긴급구조기관에 대한 정의,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정의, 또 긴급구조에 대한 정의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죠. 자, 이거 뭐에 대한 겁니까? 에너지, 정보, 통신, 교통, 수송, 보건, 의료 등 국가 경제, 국민의 안전, 건강 및 정부의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 기술, 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하는 용어. 얘 이름 뭐예요? 국가 핵심 기반.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네. 19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해외 재난.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 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 재난관리 책임기관 같은 경우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안전관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안전관리라고 얘기한다. 됐죠? 19번은. 그리고 4번에 가보면 이거 제가 문제를 바꾸다가 잘못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4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아마 요 뒤에 걸 또 바꿔놨을 거야. 요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문제를 제가 붙여넣기 하다가 잘못 붙여놓은 것 같아요. 보기를. 그래서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문제 그냥 참고로만 보십시오. 대신에 요 내용들을 읽어보세요. 맞는 보기를. 이것도 맞는 보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죠. 네, 요거는 그냥 삭제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멘트로 그냥 한번 보기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다 맞는 보기다라고 해가지고.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 갔을 때 해양에서 발생했을 때 재난의 경우 보통 요 뒤에 걸 많이 바꿔놔요. 청청서를 많이 바꿔놓으니까 바꿨을 때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게만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 자, 재난관리 4대 원칙은 자, 국가 재난관리 기준은요, 우리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 만든 고시예요, 고시. 근데 고시는 누가 고시한다? 행안부 장관이 고시한다. 자, 재난관리란 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 지금 나오는 재난,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얘기한다라고 했잖아요. 얘가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에너지, 통신, 교통, 금융, 의료, 수도 등의 국가 기반 체계. 이 국가 기반 체계가 예전에 핵심 기반 이전의 단어거든요. 국가 핵심 기반 이전 단어. 그래서 국가 핵심 기반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은 나오면. 그래서 얘네들은 뭐다? 사회재난이다. 뭐 이런 것들은 한번 문제로 또 한번 보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틀린 건 몇 번이다? 3번이다. 그래서 제가 안전관리에 대한 것도 한번 용어의 정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식으로 안전관리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 용어의 정의로. 그리고 21번. 재난관리법에서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난관리 정보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래서 재난관리 정보의 종류가 뭐 시설물 정보, 동원 가능 자원 정보, 지리 정보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관리 정보가 아니고 이게 상황 정보예요. 상황 정보.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 가보면 재난관리 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난 상황 정보.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재난 상황 정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동원 가능 자원 정보, 지리 정보, 시설물 정보 이런 애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잘못된 건 몇 번이다? 3번이다 라는 거죠.
제가 이건 외우라고 했죠. 그죠? 예전에도 나온 적 있다고. 간부기출이나 이런 데서. 공채 때는 아직 나온 적이 없지만. 22번. 재난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위원회를 둔다. 중앙위원회를 설치하는 사람은 그랬어요. 그럼 22번에 갔을 때 여기에 국무총리. 그죠? 이거는 다 외웠죠, 우리? 국무총리. 그래서 조정위원회와 뭐가 있다? 중앙위원회가 있다. 그 두 가지 구분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게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다. 23번.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중앙위원회에서는 정책에 관한 사항 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국가 핵심 기반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제가 조심하실 게 뭐냐. 국가 핵심 기반은 왠지 국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어디서 한다? 조정에서 한다. 그리고 이런 뭐뭐뭐에 대한 선포는 다 중앙에서 한다 그랬죠. 뭐뭐뭐에 대한 선포. 맞죠? 그래서 거기 해설에 제가 중앙위원회 심의사항 넣어놨어요. 정책에 관한 사항, 국민안전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뭐 선의라던가 또는 의견, 뭐 예산 요구서 이게 뭐 사업에 관련된 게 막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 가보면 뭐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선포, 그죠? 등등등등 해가지고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이제.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 번 강조를 했던 거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주시고. 자, 중앙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맞잖아요. 그럼 중앙위원회는 누가 만든다고요? 국무총리가 만들어요. 그럼 위원장은 당연히 누구예요? 국무총리가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거기에 가보면 이제 24번 문제죠. 옳은 걸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이미 답은 1번이야. 근데 1번 가보십시오. 1번. 중앙위원회 간사 한 명을 두는데 간사는 차관이 아니고 장관이죠. 그죠? 두 번째, 중앙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대요.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행안부 장관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신한다가 아니고 두 개가 바뀌었죠? 바뀌었잖아. 행안부 장관이 앞으로 와야 되고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와야죠. 서로 반대가 돼 있다. 네 번째, 중앙위원회 위원은 중대본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기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계기관 단체의 장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방금 했던 겁니다. 25번.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못한대요. 그럼 제일 먼저 그 직무를 내가 바톤 터치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람 누구라 그랬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했죠? 행안부 장관이다. 그죠? 행안부 장관이다. 26번.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안전정책 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안전정책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죠? 종합계획 심의하죠. 그죠? 이거 위원회, 이 조정위원회 여러분들 심의사항도 암기하셔야 돼요.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죠. 간사는 재난본부장이 되고, 그죠? 여기 3번 가비 3번.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조정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는 건 맞아요. 근데 필수는 아닙니다.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무위원회를 꼭 두어야 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멘트에 가보면 그렇게 돼 있다. 됐죠? 이거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다. 3번이다. 다음 27번입니다.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조정위원회 심의 및 조정 결과를 위에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게 3개 있거든요. 딱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국가 핵심 기반 지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중앙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한 사항 중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리고 집행계획의 심의. 자, 이 종합계획의 심의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 갔을 때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딱 요거 3가지다. 3가지. 시험 문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그냥 넣어놓은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재난법은요, 기출이 있고 예상이 있고 이게 적절히 섞여 있을 거예요. 아셨죠? 자, 됐고요.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28번. 지역위원회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죠? 한 번 정도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거 어렵지 않죠. 시도위원회 위원장은 뭔가 이상하죠. 이걸 왜 행안부 장관이에요? 누가 해야 돼요? 시도 나오면 시도지사, 시군구 나오면 시장, 군수, 구청장. 그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9번.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대응 복구. 그죠?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행안부에 두는 기관은 그랬어요. 행안부에 두는 기관은, 자, 이름 뭐예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맞습니까? 중대본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다 그랬죠. 중대본. 30번. 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중대본의 본부장은 행안부 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소집할 수 있습니다. 소집할 수 있다. 2번.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이거 제가 외우라 그랬죠. 외교부 장관. 방사능 재난 같은 경우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장이 중앙대책본부장이 뭐를 행사할 수 있다? 권한을 대행해서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31번. 국무총리가 내가 직접 나서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죠? 통합 대응이 필요하면 국무총리가 중대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죠. 자,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 이거 보기를 좀 바꾸겠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건데, 행안부령으로. 아셨죠? 이렇게 바꿔서 푸세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중대본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대규모 재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행안부령이 아니고 뭐다? 대통령령이야. 그래서 답이 4번이다. 이 문제를 낸 이유는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중대본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하나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요거를 4번으로 답을 해주셔야 되고, 요걸 행안부령으로 바꾸고 푸십시오 하셨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하시고 맞는 답은 대통령령으로 가져가셔야 답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가 문제를 만들다가 약간 오류를 좀 낸 것 같아요. 자, 됐죠? 그리고 31번. 보세요. 재난민안전관리기본법에서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설명은 중대본의 본부장은 국무총리다. 그죠? 그럼 중대본 같은 경우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누구다? 행안부 장관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 근데 이게 대통령 직속기관 거기 가보면 아니죠. 그죠? 대통령 직속기관이 아니고 행안부 직속기관이죠. 세 번째, 국무총리는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상황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지휘 등. 자, 재난안전상황실을 지금 어떻게 하래요? 운영을 해라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이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것도 행안부 장관, 또 시도지사, 지역별로, 또 시군구청장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재난안전상황실은 누구? 행. 그죠? 그래서 여기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고 시도나 시군구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거죠. 그죠? 4번. 해외재난 시 외교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오케이. 32번. 중대본의 책임자로 옳지 않은 것은 재난시 중앙통제단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얘기하는 거죠. 이거 누구야 여러분들? 청장이죠. 책임자는. 중대본은 행안부 장관이 된다. 중대본은 지금 여기 갔을 때 차장이네. 차장은 우리가 청장이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지정하는 사람?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셨죠?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자, 행안부 장관이 지명자. 그러니까 여기는 지명자. 해외재난의 경우는 행안부 장관 아니죠. 아까 방금도 얘기했어요. 외교부. 그러니까 이렇게 외교부 장관은 많이 나왔어. 해외재난 시. 그럼 틀림없이 방사능 재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33번. 폭우. 홍수가 일어났대. 자, 그럼 자연재난 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낙뢰, 가뭄, 폭염, 풍수해.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규모 재난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누가 이제 나서서 본부장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행안부 장관. 그리고 지금 중대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중대본이라고 했으니까 행안부 장관이 나서야죠. 됐나요? 이런 문제 푸실 수 있겠죠? 다음 34번. 34번.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은 중대본은 국내 또는 해외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 재난의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단체의 재난관리, 전문가 등을 구성하여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현지에 파견하는 곳이 현지에 파견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이름이 뭐냐면 수습지원단입니다. 이름이 뭐라고? 수습지원단. 수습지원단은 아직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근데 파견을 할 수 있대. 누가? 중대본이. 언제?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규모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셨죠? 전문가 등을 구성을 해서 보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5번. 중앙 및 지역 사고수습본부의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그럼 1번. 수습본부의 장은 해당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됩니다.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고 지역사고수습본부의 장은 수습본부장이 지명을 하고 읽어보세요. 수습본부장은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상황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을 위한 수습본부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 재난안전 상황실과 인력, 장비, 시설 등을 통합 운영합니다. 4번. 수습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범위에서 본서를 지휘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지휘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시도지사와 시장, 분수구청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문제를 하나 넣어 놓은 거니까요.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6번 국무총리가 정하는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거네요. 자, 이거 몇 년마다? 5년마다. 그죠? 이 문제 우리 많이 풀어봤죠. 37번. 다음 중 재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은 청장이다. 긴급구조기관은 청본서 등. 그죠?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청장이 5년마다. 근데 여기 갔을 때 이미 국무총리가 5년인데 잘못됐죠. 그죠?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이다. 그죠? 그리고 38번.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그럼 국방에 대한 건 따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들 한번 보시면 좋다. 그래서 뭐 재난대책이라던가 생활안전관리, 산업안전관리, 뭐 교통, 시설, 범죄, 식품. 뭐 이런 것들 들어간다 그랬죠. 그쵸? 해설 참고하셔서. 자, 39번. 중앙행정기관회장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회장은 매년 몇 월 며칠까지 집행계획을 작성해서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하는가 그랬죠. 이 집행계획. 자, 요거 제가 며칠이라 그랬죠? 10월 31일. 며칠이요? 10월 31일. 그죠? 자, 됐고요. 이제 40번 예방조치.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힘드시죠? 힘드시죠? 요즘 약간 지쳐있을 시기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냅시다. 내년 2월까지는 우리가 체력을 좀 비축을 해놨다가 이제 집중해서 이제 11월부터는 또 4개월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11, 12, 1, 2 그죠? 그때는 이제 뒤에 빵꾸노트 그리고 제가 그때 어떻게 보면은 레벨업 모의고사를 조금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때 제가 한 번 더 안내를 드릴게요.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